소리 끈 건가? 긴 건가? 자, 일단 다 고친 사람 손. 다 고친 사람 4명, 5명 다 했구나. 자, 그럼 일단 오늘 숙제 나갈 부분을 좀 미리 풉시다. 그럼 질문할 거 혹시 있을까? 못 고친 거? 못 고친 거? 못 고친 거 있어요? 다 고친 거야 확실히? 곧장만 붙이는 거예요? 다 확실히 다 고쳤어? 75번이요? 75? 네. 그래 75번 일단 해봐. 자, 여기 있는 게 다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개수 활용 문제들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어렵게 나왔어요. 별별형 문제로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문제도 사실 난이도가 쉽지는 않아. 자, 그래서 일단 뭐 너무 많이 틀렸다고 저절할 필요 전혀 없고요. 75번이죠. 자, 2개의 정보가 있다. 자, 맞은 사람도 제대로 풀었나 한번 보세요. 자, 2개의 정보가 있는데 A 정보는 20초에 한 번, B 정보는 24초에 한 번 깜빡거린다. 10시 정각에, 자, 시작이 딱 10시 정각부터 시작한 거야. 깜빡이인 두 정보가 10시 15분까지 몇 번 동시에 깜빡거리느냐라고 해서.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문제일까 최소 공약수 문제일까를 생각하는 게 간단한 게 뭐냐면, 자, 그때 한번 내가 정리해줬어요. 뭔가 큰 기준이 있는데, 큰 틀이 있는데 그거를 잘게 쪼개는 문제면 최대 공약수인 경우가 많고, 얘가 다른 거꾸로 생각해서 뭔가 작은 틀이 주어져 있어. 큰 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게 주어져 있어. 작은 값. 쬐끄만 조각 같은 게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붙이거나 쌓아가지고 뭔가 큰 거를 만들고자 할 때, 거꾸로 큰 거를 이용해서 작은 거를 구할 때는 최대 공약수고, 작은 거가 주어져 있을 때 작은 값을 이용해서 큰 거를 찾아내야 될 때는 최소 공개수인 경우가 많아. 그럼 이거는 작은 값이 주어져 있을까 큰 값이 주어져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20초에 한 번, 24초에 한 번 깜빡인데, 그러면 일단 니네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초일 때 동시에 깜빡일까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몇 초일 때 동시에 깜빡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20초라는 시간하고 24초라는 시간을 잘게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쌓아가지고 더해가지고 생각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되면은 더해야겠지. 쪼개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최소 공배수일 경우가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A가 20초고 B가 24초라고 했잖아. 그럼 얘 두 숫자의 일단 최소 공개수를 찾아. 그럼 그걸 찾으면 뭐가 될까? 일단 계산부터 해볼까요? 4, 5, 20. 계산하는 거가 어렵냐? 그래서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최소 공개수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120이라고 나오지. 물론 여기 숫자의 단위는 초야. 그래서 얘는 120초야. 다시 말하면 2분이죠, 2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정보가 요 규칙으로 깜빡거리는데 정확하게 120초가 된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에 깜빡이 됩니다. 동시에.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2분에 한 번씩 겹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라고요? 2분에 한 번씩 자, 뭐 겹친다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10시 정각부터 해서 10시 15분까지니까, 자, 그러면 2분마다 한 번씩이니까 15분까지면은 전체 몇 분이 주어져 있는 거야? 1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2분마다 동시에 깜빡이라고 했으니까 겹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5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2로 나누면, 자, 우리 이거 자, 자연수 나누기 하는 거 표현하는 거 있었잖아요. 2를 나누게 되면은 몫이 7이고 나머지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7의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동시에 깜빡이는, 겹치는 일을 할까요? 겹치는 횟수가 되겠죠. 자,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7번 깜빡이고 그다음 7번째까지 동시에 깜빡이고 1분이라는 시간이 나머지니까 남았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8번은 깜빡일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7번 깜빡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또? 자, 딴 건 됐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푸는데? 어려운데? 되게 열심히 해오긴 했네. 오, 전투적으로 풀었는데? 잘하는 말고 더 이상하게 하네. 다 고쳤니, 이거는? 네. 자, 일단 이번에 동영이는 이거 필기 맞았어요, 이거? 알았어? 필기하고 일단 뒤에 남은 시간 좀 더 같이 하자. 알았죠? 자, 이거 쓰시고. 자, 일단 쉬는 시간 전까지 좀 같이 풀자.
그래서 오늘도 풀어주는 데까지 숙제예요. 알겠죠? 자, 아까 무술련 얘기한 거 그거 같이 할까요? 어차피 76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다 헷갈려요. 요거는 문제라고 푸는 거라기보다는 거기 천간 지지라고 써있는 거 상식으로 하나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올해가 무슨 년이야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했을 때 요거를 모르면 계산하기가 힘들죠. 근데 니네 입장에서 천간 말고 지지에 써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좀 익숙하지 않니?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니? 네. 처음이니? 네. 아 그래? 그렇구나. 자 어쨌든 상식으로 하나 알고 있으면 괜찮아. 자 봐봐. 그러면 올해가 무술년인데 무술년이 자 무하고 수를 배운시킨 말이래. 그럼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되느냐? 자 2000 다음 해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규칙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 천간에 써 있는 무라는 단어 다음이 기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술이라는 지지에 써 있는 술이라는 단어 다음이 해가 되니까 기해년이다라고 내년을 그렇게 부른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올해가 2018년인데 자 2142년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해가 될까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를 2019년은 무슨 해, 2020년은 무슨 해, 2021년은 무슨 해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지고 쓰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연도수가 딱 봐도 지금 2018년에서 2142년이니까 100년이 넘게 차이 나잖아. 일일이 써서 찾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야. 그럼 일단 뭐를 해야 될까? 거기 써 있는 천간이라는 숫자 말이랑 지지라고 써 있는 게 여기가 갑부터 개까지 글자가 몇 개가 써 있냐면 10개가 써 있어. 10종이야.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까지 해가지고 12종이야.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마찬가지야. 글자가 하나하나씩 뒤로 밀리면서 새로운 해의 명칭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글자가 밀리는 과정에서 올해가 그 무술년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무술년이 언젠가 또 나타나지 않겠냐? 그 언젠가 또 나타나는 게 동일한 명칭이 언제 나타날까? 언제 다시 나타날까? 아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시면 똑같아요. 작은 게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쌓아가지고 뭔가를 찾아내는 건 최소 공배수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럼 봐봐. 10개고 12개야. 그럼 얘네들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몇 해의 명칭을 부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글자를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쭉쭉쭉 한 번 썼는데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쭉쭉 썼어. 마찬가지로 위에 천간에 써있는 가물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쭉쭉쭉쭉 썼어. 계속 줄 맞춰서 쓰다 보면은 언젠가 올해 말했던 무술년이라는 글자가 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언제 겹칠까? 언제 겹칠까를 생각하는 거는 10개라는 사이즈와 12개라는 사이즈를 쭉 나열해가지고 겹치는 걸 찾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귀찮잖아. 100년 넘게 차이 나는데 언제 찾을 거냐. 그래서 작은 값을 쌓아가지고 큰 값을 찾아내는 거니까 일단 내 생각은 얘도 최소 공배수 같아. 난 이런 문제 풀 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최대공약수인지 최소공배수인지 헷갈려 하는 거야. 근데 최소공배수 같아. 자, 그러면 일단 뭐랑 뭐? 10이라는 숫자랑 10이라는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봐요. 2, 5, 12, 6, 12.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니까 자, 얼마니? 60이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60이라는 거는 자, 아까 말한 대로 글자 하나씩 밀려나가면서 새해 명칭을 부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올해가 2018년인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60이라는 숫자가 최소 공배수라는 얘기는 10종류, 12종류 글자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60년이 딱 경과했을 때 60년, 이게 숫자가 60년이란 말이야. 60년이 경과했을 때 올해 썼던 무술년이라는 단어를 60년 뒤에 또 쓴다는 얘기야. 이때 딱 겹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최소 공배수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60마다 겹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2018년에서 2042년까지 일일이 쓰지 말고 60씩 더해서 왜? 60년 뒤에 똑같다는 얘기. 60년 뒤에 똑같다는 얘기. 자, 근데 한 번 더 더해볼까? 그럼 120이니까 더하면 얼마야? 2138 되죠?
맞니? 그럼 무슨 얘기냐면 60을 더했을 때 겹치고 거기에서 또 60을 더했을 때도 또 무술년이라는 글자를 또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38년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올해 썼던 무술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물어본 건 2142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년 뒤니? 4년 뒤죠, 4년 뒤. 그럼 여기에서 4년 뒤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4년 뒤니까 이거는 노가다로 찾을 수 있지 않겠니? 거기 써있는 글씨부터 한번 봐봐. 무술년 기준으로 해서 무 기준으로 네 글자 뒤에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한 해마다 글자 하나씩 밀리는 거잖아. 그럼 봐봐. 무 다음에 네 글자 뒤에가 기, 경, 신, 임이지. 그래서 임이야, 임. 임이 되고 그 다음에 술 다음에 술 글자 다음에 뒤에 네 개 숫자, 네 개 글자. 그럼 술 다음에 해, 자, 축, 임까지 오죠. 그래서 임년이라고 부르면 답이 돼요. 그래서 답이 임년.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작은 값을 쌓아가지고 큰 값을 찾아내는 건 최소 공개수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 최소 공개수네?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온 60년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게 뭐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무술년이라는 글자를 60년 뒤, 또 60년 뒤까지 동일한 무술년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겹친다는 뜻이죠, 겹친다는 뜻은. 자, 알겠죠? 그래서 답이 일단 4번이죠, 4번?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할 거예요. 자, 야, 요거는 잠깐 해볼래? 시간이 있으니까. 77번이에요. 잠깐 풀어보세요. 이거 했으면 딱 했어? 그럼 같이 하자, 그냥. 안 어렵나 보네. 자, 이런 것도 많이 틀리는데. 자, 그냥 합시다. 그러면. 천명이가 일하는 직장은 7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고요. 자, 써볼까? 다음에 유신이가 일하는 직장은 11일을 일하고 다음에 하루를 쉰대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4월 1일이 기준인데요. 그때부터 동시에 일을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쉬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도 마찬가지야. 7일 일하고 하루를 쉬었으면 자, 4월 1일이 기준이라며. 그러면 4월 1일부터 얘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자 7일까지 7일 일을 하는 거니까 4월 7일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8일은 하루 쉰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얘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을 하는 거니까 4월 11일까지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4월 12일은 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규칙이 쭉 이어지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같이 쉬는 요일이에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겹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지 않겠니? 요 1일부터 7일 플러스 하루까지 더하면 천명이가 쉴 때까지 총 8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야. 쉬는 날짜까지 합치면은요. 유신이는 11일에다가 1일까지 더한 12일이라는 시간이 소모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규칙이 쭉쭉쭉쭉쭉 나열이 됐을 때 언젠가 겹치는 날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얘도 작은 값을 8이라는 값과 12라는 값을 쭉쭉쭉 쌓았을 때 겹치는 숫자가 발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 두 사람이 동시에 쉬는 날짜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작은 거를 쌓아 나가는 거니까 얘도 최소가 되겠네. 쪼갤까 쌓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전체가 8일이고 12일이니까 뭐 고민하겠니? 8하고 12의 최소 공개수를 계산을 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428, 43, 83, 24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날짜야. 그래서 24일 딱 됐을 때가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니? 쉬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스타트 날짜가 4월 1일이었죠? 1일에서 24일까지 합쳤으니까 4월 24일이 되는 순간 이날 어떻게 돼? 천명이와 유신이가 동시에 쉬는 날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일 포함해가지고 24일 더한 거야. 자기 자신, 이때도 일한 날짜니까. 자, 그래서 24를 더해서 이거 조심해야 돼, 애들이. 24를 더해서 4월 25일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24일이라는 얘기는 일을 스타트한 날짜가 4월 1일도 일을 했잖아. 그럼 이날 포함해서 24일이기 때문에
굳이 숫자를 더하면 23을 더해 주셔야 돼.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동시에 쉬는 날이 4월 24일인데 그럼 얘의 요일을 물어봤으니까 요일 계산 어떻게 할래? 4월 1일이 무슨 요일이래? 수요일이래. 이건 계산할 수 있지. 7일 뒤도 수요일이고 그 7일 뒤도 계속 수요일이잖아. 그럼 24일 뒤면은 세 번 하고 보면 그렇죠. 3주 뒤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주 뒤가 20 며칠이 되는 거야? 7 아니죠. 7을 3번 더하는 거잖아. 7, 3, 22일이죠. 22일. 4일 3주 뒤가 22일 수요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틀이 더 진행됐으니까 수에서 목, 금 해가지고 금요일이 되겠죠. 날짜 계산 잘해야 돼. 날짜 계산 문제가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려. 이런 거 하나 삐끗하면 틀리겠지. 숫자 계산도 숫자 계산이지만 이건 요일도 계산해야 돼. 알겠죠? 달력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7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요일이 안 바뀌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됐고 다 적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해도 될까요? 83번이에요. 자, 최대 공약수랑 이제 최소 공배수가 섞여 있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계산하는 단순 계산 문제로만 봤을 때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조금 어려워. 자, 한번 확인해 보자. 자, 하면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이런 게 하나씩 다 얘기를 해줄게. 자, 두 숫자가 하나가 안 알려져 있는데 소인수 분해가 하나 친절하게 돼 있죠. 우리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했을 때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내가 말을 해줬지. 자, 그리고 A라는 숫자는 아직 뭔지 몰라서 비워놨어. 그렇게 됐을 때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각각 주어져 있네요.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 3의 4제곱 5 곱하기 7이래. 자, 여기 공부했죠?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자,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둘 다 소인수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수가 작은 애를 갖다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일단 여기에 2가 소인수가 있으니까 A라는 숫자는 반드시 2를 하나 소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지수를 째려봤을 때 여기는 지수가 2가 있어.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지수가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지수와 위에 있는 지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던지 여기 있는 지수가 어쨌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지수가 작은 애 갖다 쓰는 거니까. 자,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돼. 여기가 2라고 단언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아직 뭔지 모르겠다만 얘랑 겹치는 것 중에 지수가 작은 애 갖다 쓰는 거란 말이야. 작은 애. 근데 여기 최소 공배수를 봐봐라. 2의 세제곱이 되지. 그럼 거꾸로 최소 공배수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수가 큰 애를 갖다 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수 3을 반드시 어디다가 써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갖다 써야 되지. 그래야지만 최소 공배수 할 때 3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 봐봐. 자, 최대 공약수에 3이 있으니까 A라는 애도 소인수로 3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를 보니 지수가 4라고 적혀있죠. 그럼 큰 지수를 무조건 갖다 쓰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수가 1이라면 반드시 A라는 A에서의 3의 지수는 반드시 4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는 어떻게 되는 거니? 자, 거기 문제가 당장 계산하는 거구나.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최소 공배수가 5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다시 자, 위에 있는 숫자가 지수가 5가 있는데 지수된다. 소인수가 5가 있는데 자, A가 5를 소인수로 가질까 안 가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대 공약수를 딱 보니까 여기 5가 없죠. 그 말은 최대 공약수는 지수라고 그러네. 소인수가 두 개 다 있어야지만 갖다 쓰는 거였는데 여기 5가 없다는 얘기는 A는 5를 소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7도 없어. 최대 공약수에 7이 없어. 그 말은 얘도 7을 7, 5. 이건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네. 여기에 있는 5를 갖다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7은 좀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최대 공약수에 7이 없다고 해서 A가 7이 없어요 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안 되지. 반대지. 왜냐? 여기에 있는 5를 여기다 갖다 썼다고 쳐도 되는데 7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있으면 갖다 쓰는 거였어요. 근데 위에 있는 숫자는 7을 소인수를 안 갖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숫자가 7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여기 하나 있으니까 얘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자, 최종적으로 답이 2의 세제곱, 3의 4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답이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옆에 이게 뭐라고 그러지? 옆에 이렇게 쬐끄맣게 힌트 멘트가 써있는데 이거 안 보고 그냥 해보자. 다 적으면 88번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자연수 A와 B의 합이 110이다. 자, 일단 이거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저번에 이런 거 한번 얘기했었다. 자, 보세요. 8하고 12에 최대 공약수를 찾게 되면 자,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4, 2, 8, 4, 3, 12에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돼가지고 4가 최대 공약수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나타내고 나서 남은 숫자 2개 얘네 두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얘네 두 개를요? 2와 4는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였지? 자, 서로소 관계였어. 자, 저번에 했죠, 이거는. 자,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가 최대 공약수야. 원래 줄여서 G라고 많이 표현해요. 자, 최대 공약수인데, 최대 공약수에다가 밑에 서로소 관계인 2를 곱하면 당연히 8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에다가 3을 곱하면 12가 당연히 나오지. 이거를 조금 이제 공식화해서 만들면, 어떤 숫자 2개가 있는데, 이거 기호니까 이제 니네도 알아야 돼. 최대 공약수 G라는 건 원래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최대 공약수를 바로 계산을 해봤을 때 밑에 어떤 숫자가 2개가 남는단 말이야. 이렇게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남는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A하고 B는 똑같죠? 무슨 관계가 돼요? 서로소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생겨요. 자, 봐봐. 첫 번째, 자, 이런 게 생기겠죠? 방금 말한 대로 얘랑 얘를 곱해서 원래 있던 숫자가 됐다고 했으니 G라는 숫자와 밑에 서로소 관계인 A라는 숫자를 곱하면 기존에 있었던 라지 A라는 숫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G라는 최대 공약수랑 B라는 서로소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숫자 B가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어. 무조건 이렇게 돼. 두 숫자일 때. 무조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자, 이런 거죠. 자, 니네 최대 공약수 말고 지금 현재 얘네들이 서로 관계면은 더 이상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최소 공배수까지 잽싸게 이렇게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 있잖아. 최소 공배수는 기호로 L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자, 이거 최대 공배수. 자, 그렇게 됐을 때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최대 공약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냐면 밑에 있는 서로소 관계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하는 거지. G, A, B라고 이렇게 다 곱해주면은 다 곱하기 관계야. 곱하기 관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걔가 무조건 뭐가 되냐면 최소 공배수가 돼. 두 숫자일 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하나 더 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볼래? 제가 최대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랑 곱해봤어. 그럼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야, 위에 봐봐. 원래 있던 숫자 A랑 B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GA랑 GB를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를 곱해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거 다 지금 곱하기 관계죠? 그러면 곱하기 관계인데 교환 법칙을 써서 G 곱하기 G, A, B 이렇게 바꿔도 되냐 안 되냐? 되지? G 두 개 있고 A 하나, B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위에 내가 써줬죠? GAB가 뜻이 뭐예요? 최대 공배수입니다. 얘는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얘랑 똑같아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대 공배수가 요 숫자 원래 있었던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를 곱한 거하고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어. 다음 결론이 뭐냐면 두 자연수의 곱,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자연수의 곱. 이게 뭐라고 하냐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자, 여기 공식이야. 1번, 2번, 3번 다 알아야 돼. 알겠죠?
숫자 하나 써보고 그냥 공식으로 하나 만드는 거야. 알겠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최대 공약수라는 최소 공배수를 두 개를 곱하면 그게 무조건 뭐랑 같냐면 그 A의 최대 공약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곱하고 자기 자신들 숫자 곱하고 정확하게 같다라는 특징이 생겨요. 이거 모르면 여기 있는 문제를 설명 못해놔. 자, 정리해놔. 알았죠? 옆에 써있어. 근데 이게 그대로 써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자. 자, 88번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자연수 A와 B의 합이 111에 자,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두 수에 뭐를 줬냐면 최대 공약수를 줬다? 그럼 이거를 최대 공약수로 딱 나눠버리면 그때 A랑 B가 뭔지 모르니까 얘처럼 서로소 관계의 숫자가 밑에 남긴 할 거란 말이야. 그 서로소 관계의 숫자를 밑에다가 스몰 a, 스몰 b라고 그냥 한번 써볼게요. 저거를 1번, 2번, 3번 쓴 거를 이제 적용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최대 공약수가 10이라고 내가 여기 G 자리에다가 10을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눈 몫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해석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아니야, 약간 얼굴 나온다.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 여기. 자, 일단 책 올려주세요. 몇 개 끝나니? 저는 7교시 하고 다음 주 할 거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1번 내용부터 한번 써볼게. A라는 숫자가 10 곱하기 A란 말이야. 그쵸? A 곱하기 A가 A니까 B라는 숫자가 10 곱하기 B란 말이야. 그치? 그럼 거기에서 두 자연수 A와 B의 합이 110이래. 문제의 조건이 보니까 A 더하기 B가 자 110이래. 근데 내가 지금 표현했죠? A랑 B를 이렇게 쓸 수 있대요. 라지 A, 라지 B를 이렇게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얘가 10 곱하기 A와 10 곱하기 B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관계식을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얘랑 같잖아. 그럼 양변을 10으로 또 나눠진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 하나 나타나냐면 A 더하기 B라는 자, A, B가 서로소 관계라고 했지? A, B가 서로소인데 두 서로소를 합치는 게 11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딱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두 숫자를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배수를 나눈 몫이에요. 자, 그럼 아까 최소 공배수 뭐라 그랬죠? 이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라 그랬지?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2번 내용이네요. 자, 최소 공배수가 최대 공약수 곱하기 두 서로소를 곱한 거라 그랬는데 G 곱하기 AB라고 했는데 얘를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대. 그럼 이거를 자, 나누기는 니네 사치 계산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 자, 이거를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대요. 이렇게. 이거 분수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바꿔요? 분모로 깔죠. 분모로 내려가죠. 그래서 바로 쓰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로 이렇게 나눈 거야. 맞지? 이런 표현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도 나눠야겠네.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위아래에 있는 최대 공약수가 싸그리 날아가요. 물론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최대 공약수지만 쓰나 마나야. 왜? 어차피 날아가. 그러면 얘를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을 때 거기 몫이라고 됐잖아. 그럼 몫이 뭐가 되는 거니?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가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그때의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얘 곱하기 AB 한 게 우리 GAB가 최소 공배수라고 그랬잖아. 최소 공배수. 그러면 뒤에 나머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숫자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아까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씁니다 라고 내가 표현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없는 표현이야. 자, 그럼 얘가 나누는 숫자고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몫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째려봐야 되는 건 A 곱하기 B 값인데 거기 뭐라 그랬냐? 얘가 될 수 없는 애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는 게 뭐밖에 없냐면 얘가 몫이고요. 두 숫자를 더한 게 11이에요. 물론 A하고 B는 무슨 관계라고요? 서로소 관계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 찍어야 돼. 찍어서 맞춰야 돼. 그럼 생각해보자.
두 개를 더해서 11이 되는 조합이 뭐뭐뭐거든요. A 더하기 B에서 11이 되는. 그럼 하나 써볼래? 1 더하기 10 하면 11이지. 네. 그렇죠? 근데 뭐 조심해야 되냐?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쓰지 말고요. 얘네 함수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 벌써 안 돼요. 그냥 하자. 1 더하기 10 하면 11이죠.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은 두 개 곱한 게 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서로서 관계인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돼. 두 개 서로서 맞냐? A하고 B가 내가 아까 서로서라고 그랬잖아. 그럼 두 개 서로서 관계 맞냐? 두 개가 서로서 관계 맞냐? 맞지? 공약수가 1만 있으면 되니까 1 더하기 10은 11인데 자, 서로서 관계까지 맞아. 그럼 그 말은 뭐냐면 A 곱하기 B가 뭐가 되는 거냐?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A, B 중에 10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도 만족하지. 더해서 11이라는 요조건도 만족하지. 그럼 맞는 거지. 그럼 10은 맞아. 그럼 보기에 10이 없네. 뭐 어쨌든 자, 상관은 없지만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11이 되는 거 2 더하기 9에도 11이잖아. 자, 그럼 2하고 9는 서로서 맞냐? 맞지? 얘도 서로서네. 자, 그렇기 때문에 A랑 B라고 생각했을 때 2 곱하기 9를 한 게 얼마야? 18이 되네? 그럼 얘가 몫이 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근데 18은 보기에 있어요. 다음에 다 찾아야 돼. 3 더하기 8 해도 11이죠. 자, 근데 3하고 8도 서로서 맞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두 숫자의 곱이 3, 8에 24. 얘도 몫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 돼 있어? 4 더하기 7에도 11이잖아. 4하고 7은 서로서 맞니? 맞죠? 다 되네. 뭐 서로서 아닌 게 없네. 얘도 서로서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냥 바로 쓸게. 그래서 4 곱하기 7을 한 A 곱하기 B가 4, 7에 28. 얘도 A, B가 될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4개를 찾았네. 또 뭐 있냐? 5 더하기 6해도 11이지. 그럼 5하고 6도 서로서 관계인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두 숫자를 곱한 A 곱하기 B가 30이죠. 그럼 얘도 A 곱하기 B가 돼. 그럼 더 있을까? 원래 뭐 쓸 수 있어요? 6 더하기 5는 11인데 이거랑 똑같지 않니 얘들아? 수준은 바뀌었지. 그럼 A 곱하기 B 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또 마찬가지로 7 더하기 3은 4 더하기 7 위에 있기 때문에 값이 똑같아. 그럼 계속 겹쳐. 따라서 요거는 안 해도 돼요. 이 다음부터. 자, 그럼 원래 맞는 답을 다 써라. 주관식이었어. A, B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쓰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써야 돼. 근데 여긴 객관식이죠? 그 중에서 될 수 없는 거니까 12가 없지 여기에.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답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저 내용을 모르면 이거 손을 못 대. 알겠지? 자, 필기해놔. 자, 다 쓰면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유진이는 앞에 몇 개 안 풀긴 했는데 그 보강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어차피 누구야 결정관 친구 때문에 이거를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니? 이거 찍으면 선생님 유튜브에 다 올리거든. 선생님 개인 그게 있어가지고 얘기 안 했니? 올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자로 주소를 보내줄게. 그러니까 숙제 하기 전에 그거 보면서 한 두세 문제밖에 안 해줬어. 너 오기 전에. 그거 집에서 네가 보면서 좀 풀어봐. 두세 개 풀어줬으니까. 영상 보다가 네 목소리가 탁 튀어나오면 그다음부터 안 봐도 되는 거야. 알겠지? 얼마 안 되니까. 나 근데 내일 중에 내가 선생님이 주소를 따로 보내줄게. 알겠지? 쉬는 시간 달라고? 아, 떨어졌어? 자, 다시 쉬는 시간이 안 됐어요. 40분에 너 선생님 보자고 하는데 너 오늘 보강이라며 원래. 저번에 빠졌잖아. 오늘 보강하라고 일찍 오라고 했다네. 그러셨네. 그러시던데? 오늘 일찍 오라고. 일찍 오지도 못했어요. 책을. 그러시던데? 너 오늘 일찍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는데. 라고 40분에 너 보러 오신대.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있어. 알지? 자, 다 적었어? 다 적었죠? 89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읽어보자. 자, 3개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3개만 알면. 두 자연수 곱이 1417인데 최대 공약수가 7이래. 두 자연수의 곱이란다. 야,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무슨 내용 써야 될까? 두 자연수 A, B라고 생각했을 때 두 자연수의 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두 자연수의 곱 여기다 써놨죠? 두 자연수의 곱.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내용부터 써서 푸는 거지. 자, 그럼 두 자연수의 곱이 말을 다시 한번 쓰자. 두 자연수의 곱이 뭐랑 같다고? 최대 공약수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다. 자, 기호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최대 공약수의 G고 최소 공배수의 L이에요. 그레이트의 준말이고 로우리스트의 준말이랑 어쨌든 몰라. 영어라서 어쨌든.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문제에서 자연수의 곱이 1470이라고 돼 있고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게 7이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L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가 되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7로 나누면 되는 거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자, 7로 나눠 떨어지냐? 당연히 나눠 떨어져야 돼. 7이 14, 7일은 7. 그래서 답이 최소 공배수가 211하게. 자,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문제지. 이 특징을 모르면 근데 손을 못해. 이건 모르면 손을 못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알겠죠? 자, 다 적으면 다음 페이지. 유진이 이거 적었니 혹시? 이거 내가 안 지울 테니까 이따가 적어. 알았지? 쉬는 시간에 적어. 그러세요. 꼭 봐. 네. 한 10분만 보면 될 거야. 10분에 15분만.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구독자 많아. 100명 넘어. 다 학생인데 여기 학생들이야. 응? 87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해달라고? 갑자기 왜? 답이 안 나와요? 아니 뭔가 아니 답은 답은 애매해서? 네. 그래 해줄게 그러면. 자, 세 자연수 4 곱하기 K, 5 곱하기 K 만 주어져 있죠. 자, 얘의 최소 공배수가 240일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그럼 얘를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잖아.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계산을 한번 탁 해보면 2로 나눠 떨어지지. 얘랑 얘만 2로 나눠지지. 2는 4, 2K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안 되니까 내리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 3은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숫자로도 나눠 떨어지네. 2, 3, 5는 더 이상 2, 3, 5가 3개가 다 서로서 관계지. 더 이상 나눠 떨어진 게 없는데 K가 거기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4 곱하기 K 4 곱하기 K, 5 곱하기 K, 6 곱하기 K가 맨 앞에 뭐라고 써있니? 자연수래요. 그럼 거기 K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자연수지. K 자연수야. 그래서 K가 자연수야.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잖아. 그럼 얘 세 숫자가 뭘로 동시에 나눠 떨어져? K라는 뭔진 모르겠으나 자연수로 나눠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K로도 한번 빼줘야지. K로. 그러면 2, 5, 3 되는 거 맞아요? 이 K를 K로 나눈 겁니다. K로. 자, 문자가 있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고 숫자처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 안 나눠 떨어지죠? 거기에 최소 공배수가 240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다 곱한 게 최소 공배수잖아. 자, L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공배수. 자, 다 곱하면은 얼마냐? 2, 50, 30, 60K가 되죠? 전체 다 곱한 게. 근데 문제에서 240이라고 했으니까 K가 나왔다. K가 얼마예요? 4가 나왔죠. 근데 문제는 K 구하는 게 아니지. 뭐 구하는 거야? 아,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느라. 자, 그럼 조심해야 돼. 여기 있는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아니지. 왜요? 이 숫자는 얘랑 얘만 나누어뜨린 숫자잖아. 얘는 아니지. 그럼 그 말은 K만 얘를 동시에 나눠뜨렸으니까 정확하게 봤을 때 최대 공약수는 얘만 최대 공약수야. 최대 공약수 기호 G.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K가 곧 최대 공약수예요. 알겠어? 답이 그래서 4예요. 조심해야 돼. 여기 있는 거 두 개 곱해서 최대 공약수가 아닌 거야. 다 나누어 떨어뜨리는 숫자만 최대 공약수잖아. 본인이. 자, 그렇게 공부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할게요. 자, 두 개 풀고 쉴 겁니다. 쉬운 거 하나 하고 어려운 거 하나. 자, 91번 할 거예요. 바로 하자.
자, 이번엔 분수가 나왔어요. 자, 그냥 원리만 생각하면 할 수 있어. 두 분수가, 자, 현재 분수예요. 당연히 분수는 자연수라고 볼 수 없잖아. 그치? 24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A의 총합을 구하라. 지금 A가 한 개가 아닌가 봐. 여러 개가 있나 봐. 총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될 때, 그럼 이게 A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자연수가 될까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너무 쉬워요. 봐봐. 약분하면 얼마? 4. 약분하면 얼마? 6. 약분하면 얼마? 4. 3. 약분하면 얼마? 2. 약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4개, 이렇게까지 쓴 것과 하나, 둘, 셋, 4개랑 얘하고의 차이점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자 분모를 약분할 때 3, 1은 3, 3, 4, 12, 2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했잖아. 그럼 이게 왜 어떨 때 이렇게 약분이 될까를 생각을 하면은 분자에 있는 숫자가 분모에 있는 숫자를 약수로 갖고 있어야 돼.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분모에 있는 숫자가 1이 돼가지고 자연수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약분이 안 되잖아요. 왜요? 10이라는 숫자가 5를 약수로 가죠? 안 갔지? 그렇다는 얘기는 약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분수가 돼버리지만 이런 4가지 케이스, 다시 말하면 분자에 있는 숫자가 분모에 있는 숫자를 약수로 갖고 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분모에 있는 숫자가, 둘 다 공통적인 얘기야. 분모의 숫자가 분자의 숫자와 말이 좀 이상하게 되네. 분자의 숫자의 약수이면, 자, 약수는 뜻이 뭐였어요, 얘들아? 나누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약분됐을 때 정확하게 분모가 1로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 전체 분수 모양이었던 게 자연수로 정리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숫자 한번 넣어봐도 돼. 상관없어. 처음부터 니네가 뭐 나도 그렇지만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음에 다 찾아내? 물론 천재인 애들은 이런 걸 안 써도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잘 안 보여. 그럴 때는 그냥 숫자 한 번 넣어보는 거야. 24잖아. 나는 12로 예시를 들었지만 숫자를 한 번씩 넣어보면 이건 나눠 떨어 이건 약분이 되니까 자연수가 되네. 이거는 안 되네. 그럼 약분이 된 숫자랑 안 된 숫자의 차이점의 물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약수라는 거야, 약수라는 거. 3, 4, 6까지 다 약수제 12에. 그렇기 때문에 A가 24의 약수면은 자연수 되는 거고 36의 약수면은 자연수 되는 거야. 야, 근데 위에 있는 A랑 아래에 있는 A는 똑같은 숫자잖아. 그러면 24의 약수이면서 36의 약수니까 무슨 의미가 되죠? 공약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24와 A는 24와 36의 공약수.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돼. 이래가지고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24하고 36의 공약수를 찾으려면 니는 어떻게 할래? 공부한 써먹으면 되지 않겠니?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무조건 공약수였지 얘들아. 그러면 일단 최대 공약수를 찾으셔야겠네요. 24와 36. 자, 그럼 뭘로 되냐? 12로 되죠. 12, 12, 2, 12, 3. 더 이상 안 나눠 떨어지니까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A가 뭐가 되냐면 12의 약수를 써주면 되죠. 자, 보이니? 1, 2, 3, 4, 6, 12. 총 이렇게 6개가 있지, 계산하면은. 자, 그래서 A의 총합을 구하여라.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6, 10, 16, 28. 해서 5번이네. 자, 알겠죠? 자, 정리는.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지, 사실.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자연수가 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분모가 1이 되려면 반드시 24의 약수가 들어가야지만 약분이 돼가지고 1이 되네.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되네. 근데 24의 약수이면서 36의 약수니까 공통적으로 약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공약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94번 하고 시작.
자, 얘는 좀 달라. 지금 푼 거랑. 봐봐. 이번에 분수가 또 3개야. 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자, 똑같은 뭔가를 곱한대요. 똑같은 숫자를 곱한대요.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닌가? 맞구나. 자,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수 중, 자, 얘는 좀 차이가 있어. 아까, 네? 똑같은 거 곱하는데 B는 A, B예요. 예. 자, 됐을 때, 이 문제는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은, A가 자연수라고 문제에 써있다? 얘는 잘 봐. 어떤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곱한다는 얘기는 써있는데, 자연수라고 안 적혀있죠. 얘는 좀 다 문제가 달라져. 얘는 무조건 자연수야. 근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 그 말은 분수가 A가 분수가 돼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거 곱하래. 근데 가장 작은 애를 곱하래. 가장 작은 애. 자연수는 아니어도 돼. 그랬을 때 분자와 분모의 차를 구해요. 자, 일단 느낌상 분자 분모 써 있는 거 보니 분수인가 봐. A가.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일단 원하는 건 곱해가지고 몽땅 자연수 돼야 되는 것까지는 똑같단 말이야. 야, 그럼 여기서 배운 걸 한번 써먹어볼래? 분모에 있는, 자, 얘가 뭐분의 뭐라는 분수라면, 자, 분모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분자에 있는 숫자에 뭐라 그랬죠? 아까 정리된 거. 공약수라 그랬지, 공약수. 그러면 A라는 숫자가, 자, 분모분의 분자라는 분수로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은, 분모에 있는 숫자는, 자, 각각의 분수에 있는 4라는 숫자의 약수가 돼야 되지. 6이라는 숫자의 약수가 돼야 되지. 8이라는 숫자에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야지만 나누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모에 있는 애는 4와 6과 8의 뭐가 돼야 돼? 공약수가 돼.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A가 문제인 거예요. A 위에 있는 분자가 문제인 거예요. 일단 공약수만 쓰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바로 쳐서 한번 써볼까? 4하고 8하고 6하고 일단 최대 공약수가 얼마니? 2죠? 그럼 올 수 있는 게 1하고 2밖에 없어. 그쵸?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데 분자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거기 말하고 있는 게 가장 작은 수를 곱해가지고 어쨌든 뭐가 돼야 되는데 원하는 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야 되겠네. 기존에 있던 숫자에 3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분모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날라가야지만 자연수가 될 거냐? 그럼 그거를 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A의 분자에 있는 숫자가 여기다가 하나만 써보자. A라는 애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에 있는 애 1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분자에 있는 숫자가 거꾸로 니네 약분할 때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 약분하지 않니? 맞지? 그렇게 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황색 가로친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3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날라가야 되죠. 그리고 얘는 어쨌든 날라가지 무조건. 얘 때문에 날라가지. 근데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3이 얘 때문에 얘랑 얘가 만나가지고 거꾸로 3이 어떻게 돼야 돼? 날라가야 돼. 그럼 그때는 주황색에 들어가는 숫자가 3이라는 애를 약분시켜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3을 약분시켜야 돼. 그럼 말로 할게요. 여기 있는 숫자 5도 약분시켜야 되지. 7이라는 애도 약분시켜야 되지. 그럼 그때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정체가 뭐가 될까? 약분시키려면 뭐가 돼야 돼? 배수가 돼야 되잖아. 맞니? 배수가 돼야지만 3을 날리잖아. 3, 6, 9, 12, 15 같은 애들이 3을 약분시키잖아. 5는 5, 10, 15, 20 이런 애들이 약분시키잖아. 7은 7, 12, 14, 땡땡땡 뭐 70, 140 이런 애들이 7을 약분시키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주황색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의 정체는 4가 아니라 3과 5와 7의 공배수가 돼야 되겠죠. 둘 다 셋 다 약분시켜야 돼. 잘 봐. A의 정체를 찾았어요. 근데 원하는 게 A의 정체가 이건데 가장 작아야 된대. 가장 작아야 된대. 분수 모양이야. 가장 작아야 돼. 야, 그럼 생각해봐. 가장 작아지려면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 가장 큰 애 써야 되겠지. 여기 있는 애는 가장 작은 애 써야겠지. 그래야 A 값이 어떻게 돼? 가장 작아지겠죠. 맞아요? 맞아.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이 작아지잖아. 반대로 분자가 작아지면 전체 값이 마찬가지로
작아지잖아.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여기다 써서 자, 따라서 가장 작은 A가 되기 위해선 자, A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는 공약수라고 썼지만 4와 6과 8의 그냥 공약수가 아니라 분모를 가장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럼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에 반대로 분모는 가장 작아져야 되니까 3과 5와 7의 공배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돼?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지. 이런 게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럼 됐죠? 4, 6, 8의 최대 공약수는 아까 2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4, 5, 7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이거 3개 곱한 수가 최소 공배수지? 그래서 105가 돼요. 자, 그래서 A 값 중에 가장 작은 애는 얘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답이 그럼 분자하고 분모의 차다. 그럼 105에서 2 빼면 되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자, 40분이니까 자, 7시? 이거 3월 거네? 15분 쉬자고. 7시 5분까지 쉬자. 너 늦게 왔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야, 우리 중학교에 실시였어. 자. 헐. 남은 시간 동안에 두 번째 단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담임 선생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시험 보다가 들었니? 네. 언제 보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호의를 안 베풀어도 되는데. 맞아요.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시험 범위도 들었니? 아니요. 네. 시험 범위가 네? 안 아니요, 들었어요. 아, 시험 보기 좀 그렇니라고. 시험 다 볼 거야. 다 볼 건데 범위가 1차 방정식 전까지예요. 와. 1차 방정식은 진도 나갔지 니네? 아니요. 나가고 있니? 나갔어요. 활용하고 있니? 어디 하고 있어? 1차 방정식 거의 끝나고. 활용- 전이 여봐. 아니, 차원수 이해가 전혀 안 돼요. 1차 방정식 끝나가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러면? 뭐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 끝. 아, 활용 전께 끝나가는 거야? 활용. 그냥 식 계산하는 것만 하는 거구나. 그래. 근데 니네 방정식은 진짜 잘하고 넘어가야 돼. 모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나가거든. 방정식이 수학의 꽃이라고 불려요. 제일 중요해. 정말 써도 그래서 돼. 방정식만 잘해도 수학 진짜 잘하고 너무 배웠다. 방정식만 잘해도 수학 제일 잘하고 그래서 니네가 이제 방정식이라는 걸 이제 최초로 배우는 게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렵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뭐 나중에 내가 심화할 때 다시 이걸 해드리긴 하겠지만 여기만 방정식 단어만큼 진짜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완벽하게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해 여기가.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수업하면서 나중에 이제 교목쌤하고 수업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다 체크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 범위가 방정식 전까지인데 이 책 기준으로는 어디냐면 너한테 표시해놨는데 일단 니네 자연 정수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 덧셈 뺄셈 아니 하는 문자화식 다 거. 문자식 다 들어가. 문자화식. 그래서 잠깐만 표시한 게 사라졌어. 아마 56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일 거예요. 이거 안 한다. 이거 신기했구나. 방정식 다 풀고 시작됐어요. 그 시험 여러분들 그 시험을 그냥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들으셔서 알겠지만 일주일 정도 문제 푸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지? 네. 못안 들었어? 아, 시험 보기 들었어요. 전에 일주일 동안 한 3일 동안 그때 동안에는 뭐 이것도 아니고 우리 선행도 안 하고 책을 따로 뭔가를 풀 거야. 책이 아니라 프린트나 풀 거 같은데 그거 풀기 전까지 요거를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내야 돼. 근데 그 횟수가 오늘 했고 오늘 빼면은 다음 주에 요번 달 마지막 수업이고 그 다음 달이 4월이 됐을 때 3번이 남아요. 지금 4번이 남았어요. 그래서 4번 할 동안 요걸 다 끝내야 되는데 아마도 별일이 없으면 무난하게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별일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질문이 폭주할 때 갑자기 질문이야. 오늘 다 질문하자. 자, 그럴 때 아니면 아마 시험 범위 넘어가서 좀 할 거야. 그래서 방정식 선생님 욕심은
그 다음 단어는 시계 계산이라서 여기 중간에 1차 방정식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앞에까지는 좀 하고 싶어요. 욕심은 그래. 근데 무리하긴 하잖아요. 어리세요. 아니야. 거의 적어두시는 맞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아까 했던 거가 91번, 9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는 이제 두 번째 준 단원입니다. 이게 책마다 기준이 좀 다르게 나눠져 있어서 뭐 어느 단원이 어떻게 더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이 책 기준으로 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앞에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개념을 좀 몇 개만 다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 자체에 대한 의미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 단원 자체가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개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봐봐. 앞에 계산이 많았잖아. 자, 거기 뭐 부호를 가진 수, 플러스가 있으면 양수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수라고 한다. 이 정도는 다 우리 다 알잖아. 그래서 그것보다도 그 밑에 있는 유리수의 분류라고 써 있는 게 자, 요게 2학년 이내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은 제일 앞에 여기 또 써 있어. 자, 그래서 유리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뭐. 자, 일단 1학년 과정에서만 한정돼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정수하고 자, 거기에는 그냥 유리수, 써있구나.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자, 유리수를 쉽게 생각하면은 분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유리수라고 해.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 그런데 정수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이제 그 단원, 다음 단원에 이제 계산할 때 많이 쓰겠지, 얘가. 자연수가 있고, 자, 또는 양의 정수라고 부르죠.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낑겨있는, 자,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닌 0이라는 숫자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죠. 책에 있어요. 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써있는 거는 뭐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굳이 기호를 붙이면 플러스 기호가 다 붙어야 되는데, 이내가 나중에 사시간을 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야. 플러스 기호는 나중에 답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생략했죠, 생략. 마이너스만 붙였죠. 그래서 플러스 붙어 있거나,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안 붙어 있는 애 중에 0을 제외한 애는 다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정수 범위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정수들은 무조건 음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유리수는 분수 모양이라며, 그럼 이는 분수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자,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니네가 눈으로 봤을 때 분수 모양을 다 유리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야. 능한 수.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2라는 애를 분수 모양으로 그냥 강제로 만들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 않니? 어떻게 쓸 수 있냐? 1분의 2라고 해도 되지 않니? 물론 약분하면 없어지긴 하지만 또 뭐도 되냐면 2분의 4도 되고 100분의 200이라고 해도 되지. 그럼 이런 애들은 기하분수가 아닌 표현으로 나타내게 되면 그냥 분수 모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음의 정수도 그렇고 자연수도 그렇고 0도 마찬가지예요. 0은 2분의 0, 4분의 0, 심지어 1억분의 0 이거 다 0이잖아. 근데 분수 모양으로 표현을 못하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정수가 될 때가 있고 정수가 안 될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약분을 안 했을 때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니네가 앞으로 유리수라고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 무리수라고 들어는 보지 않냐? 예능 프로에서 무리수라는 단어 많이 나오지 않냐? 쟤 또 무리수 던진다 막 이러잖아. 그 무리수예요, 저게. 근데 다시 당연히 의미는 아직 몰라도 되고.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얘는 당연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2학년 때부터 나오니까 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무조건 분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이쁘게 숫자가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약분을 했을 때 분수 모양이 유지가 되는 애들을 여기에다가 쓰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굳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를 그냥 오리지널 표현으로 그냥 분수라고 쓰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럼 뭐가 되겠니? 뭐 10분의 4 같은 거. 물론 분수죠. 근데 약분을 해봤더니 2, 5, 10, 2, 2는 4. 약분을 해도 분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까지도 분수 모양이 유지가 되면은 그런 애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가볍게 분수라고 부를 거고요. 자, 어쨌든 유리수는 그냥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약분을 안 했을 때까지 포함을 했을 때 분수 모양이면은 그냥 다 유리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수직선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자, 수직선은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 듣는 건 당연히 아니죠. 수직선은 원래 정확하게 좀 의미를 표현을 하려면 니네가 다루는 숫자가 아까 내가 이거 안 나온다고 했지만 무리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쓰지 마. 안 써도 돼. 실수라고 불러요.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리얼 넘버야.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알겠죠? 한자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를 실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수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가 고유의 뭔가 값이 있겠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어쨌든 고유의 값이 있는 거잖아. 그런 값들을 한 줄로 쭉 빈틈없이 나열을 해봤더니 뭐가 됐냐면 하나의 어떤 숫자들을 하나씩 쭉쭉쭉 빈틈없이 나열을 해봤더니 그게 하나의 선분, 직선처럼 됐다는 거를 수직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많이 표현해? 땡 가운데를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왼쪽을 마이너스 음수라고 표현하고 0보다 오른쪽 방향에 있는 애를 플러스라고 해서 양수라고 표현을 우리가 많이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수직선을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한 줄로 쭉 나열한 거야. 그럼 그거를 수직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무 데나 니네가 화살표를 톡 찍으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모든 숫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한 줄로 나열한 걸 수직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게, 자, 이거는 그 책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 좀 하나 쳐보세요, 여러분. 절대값이라고 써있죠? 다음 페이지. 그 어딘이 28페이지예요. 빨간색으로 쳐라. 자, 이걸 왜 치라고 하냐면 중요성보다도 애들이 이거를 잘 못해. 되게 못해. 의외로 너무 못해. 절대값의 뜻만 알면은 이건 다 풀 수 있는데 애들이 어떤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니네 나중에 1차 방정식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식도 나중에는 한두 번 정도 풀어볼 건데 이런 기호가 딱 들어가잖아? 그럼 애들이 손을 못 대. 근데 의미만 파악하면은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의미가 뭐라고 적혀있니? 수직선에서 자, 여기가 자 1, 2, 3, 4 특징적인 숫자 몇 개만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책에 기호가 적혀있나? 적혀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의는 이거예요. 원점으로부터 자 0이 기준이야. 수직선은 항상 0이 기준이야.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칸수야.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에 만약에 3이라는 어떤 숫자가 딱 있어. 그때 절대값을 계산하세요. 3의 절대값을 계산하세요. 대인가? 대냐? 대이라고 부르는구나. 절대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정의돼요. 3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니? 얼마나 떨어져 있니?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원점으로부터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총 3칸 떨어져 있네. 그래서 답을 3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뭐니?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떨어진 거리. 알겠어요? 자, 그러면 3의 절대값을 계산해라. 안 그래도 수학이니까 아무래도 한글을 잘 쓰지 않잖아. 그래서 기호를 이제 만들었는데 3이라는 숫자를 딱 쓰고 양 사이드에다가 1처럼 생긴 길다는 기호를 이렇게 써주면 돼.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써있는 기호를 절대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쓰고 양 옆에다가 길다란 막대기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이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요? 를 찾으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3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원점으로부터 하나, 둘, 세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세 칸 떨어졌네? 라고 해서 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3을 절대값 계산한 게 그냥 3이었잖아. 마이너스 3도 절대값 계산한 거 그냥 3이었잖아. 그럼 애들이 그냥 생각하는 게 마이너스 도가 있으면 없애면 답이네. 플러스면은 그냥 쓰면 답이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문제가 이거야. 책에
써 있어. 자, 요것 때문에 왜 많이 틀린지 이게 얘기하려고 그래. 절대값 계산하는 기준이 있어요. 애들이 자주 틀리는 건 이거 하나 때문이야. 잘 봐. 숫자가 있잖아, 식에. 숫자가 있으면 다 계산해. 누가 계산 못해. 마이너스 법 없으면 된다고 그냥 다 외우거든, 애들이. 쉬우니까.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안에 숫자가 아니라 이런 문자가 있어. 그럼 애들이 헉 이런단 말이야. 계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눈 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습이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못해. 알았지? 자, 그래서 그냥 A라고 쓸 때가 있고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냥 자, 이 A라는 뜻은 뭐냐면 자, 해석하면 이거야. 절대값 안에 A라는 뭔지 모르겠으나 숫자가 있잖아요. 그게 별다른 변형이 되지 않고 그냥 톡 튀어나왔지. 탈출했다? 얘는 그냥 나왔어. 얘는 그냥 나오면 좀 섭섭하니까 마이너스 9가 띡 붙어있어.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그럼 이때랑 기준이 뭘까를 어떻게 써있냐면 이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왔을 때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빨간색 기준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할까요는 숫자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 잘 봐. 요거랑 요걸 비교해보면 돼. 잘 봐. 다시 한번 쓰자. 절대값 3 계산하면 그냥 3이 나오지. 절대값 마이너스 3 계산한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3이 나오지. 그럼 그게 의미가 뭐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얘는 양수죠. 양수다 보니까 계산하니까 어떻게 됐어? 특별한 뭔가 변형이 없이 자기가 그대로 톡 튀어나왔지. 그럼 봐봐. 이 표현이 뭔지 알잖아, 얘들아. A가 크거나 같다야. 그럼 크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니까 양수죠. 그럼 양수일 때는 절대값을 계산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A라고 쓴 거야.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됐어? 음수가 그대로 튀어나오지 않고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왔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튀어나오면 안 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니네 뒷단원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계산했어요? 플러스로 바꿨죠. 그래서 3이라고 계산한 거란 말이야. 물론 아까 답을 그냥 냈지 수직선에다가 직접 계산해가지고 답을 냈잖아. 근데 언제까지 이거를 세서 계산을 할 거냐고. 이거는 원칙대로 그냥 푼 거고 앞으로 너네가 절대값 계산할 때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그냥 나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그럼 이거는요? 이건 무슨 뜻이야? 같다지. 그럼 A가 0일 때라는 뜻이잖아. 그럼 A가 0일 때는 계산해보면 되지 않겠냐? 절대값 0이라는 뜻 아니겠니? 절대값 0은 한글로 해석하면 뭐예요? 0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니? 라는 뜻이죠. 근데 0은 자기 자신, 원점 자기 자신이니까 떨어진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걔는 그냥 빵이란 말이야. 그러면 해석해봐봐. 0이 어떻게 됐어? 그냥 자기 자신이 툭 튀어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된다. 그냥 나와. 알겠죠? 이게 말이 되게 유치한데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진짜. 그냥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그냥 톡 튀어나오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절대값 계산하는 건 아마 요거까지는 오늘 숙제가 나가려나? 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일단 개념만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밑에 대소관계는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따로 안 할게요. 안 하는데 그것만 하나 해보자. 요게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절대값만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거기 맨 밑에 절대값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수직선으로 판단할 건데 거기 얘들아 그 절대값의 범위 써 있는 거 옆에다가 수직선으로 판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직선 그려서 판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직선 그려서 판단이라고 해놓으세요. 절대값의 범위 옆에다가 수직선 그려서 판단이라고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절대값의 범위 오른쪽에다가. 알았지? 자,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이것도 사실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 자 거기 이제 결과만 써있죠?
자, 설명 하나씩 해줄게. 잘 들어. 옆에 공간 많으니까 실상 내가 그려지는 거 하나씩 다 해보세요. 자, 일단 1번 절대값 A가 3이 나왔대. 아까 쓴 숫자 그대로 할게요. 자, 아까 쓴 거 봐봐. 절대값 3도 3이었고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이었죠. 그럼 값이 똑같네. 이거 거꾸로 와볼래? 절대값 A가 3일 때 A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A는 뭐가 돼야 되니? 3하고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3 두 개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럼 한글로 해석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뭔지 모르겠으나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칸수가 3칸 떨어진 숫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아까 수직선에다 표시해줬지. 떨어져 있는 게 플러스 방향으로 3칸, 마이너스 방향으로 3칸 떨어진 숫자가 각각 절대값이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까지는 어찌저찌 푸는데, 자, 이제 거기 써 있는 거. 절대값 A가 A라고 하면 좀 애매하나? 그냥 쓰자. 절대값 A가 자 3보다 작대. 그때 A를 찾아보래. 그럼 요거를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야, 그럼 말로 해석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어떤 숫자 A가 있는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자 정확하게 3칸 떨어져 있는 숫자가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줬잖아. 그럼 플러스 3 여기다가 쓰고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탁 쓰면은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3칸 떨어져 있고 자 3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칸수가 3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3칸보다 적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리가 3칸보다 적은 숫자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많겠지. 왜요? 내가 지금 찍은 모든 점들이 거리가 3보다 작은 애들 아니에요? 원점으로부터 따졌을 때 떨어진 칸수가 이만큼 떨어지는 요만큼 떨어지는 애들 요만큼 떨어지는 애들 뭐 요만큼 떨어지는 애들 다 3보다 거리가 짧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A를 만약에 풀어라라고 했으면 A가 정확하게 뭐라고 숫자 하나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등식의 기호로 표현해요. 크다 작다 이 표현이지. 그걸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어떻게 되냐면 양의 방향부터 생각하면은 3이 돼버리면은 떨어진 칸수가 정확하게 3이지. 그러면은 이 범위에 들어가냐?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3은 범위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A가 3이라는 숫자보다는 작은 애야 있어요. 작아야 돼. 근데 음수 방향으로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3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칸이잖아. 그러면 떨어진 칸수가 3칸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보다는 어디에 찍혀있는 숫자들? 오른쪽에 찍혀있는 숫자들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단 말이야. 야 근데 수직선이잖아.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이면 큰 거니 작은 거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하고 같으면 안 되고 커야 돼. 그래서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자. 만약에 여기에 등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작거나 같다라고 보지 우리? 그 등호 표현이 있으면 같다라는 뜻은 뭐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하고 같아도 돼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까 제외시켰던 3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까지 범위에 들어가도 돼. 그럼 그때는 등호를 같이 붙이셔도 돼요. 자, 이거 색깔 구분해서 표기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등호가 없으면 여기도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가 다 들어가. 알겠지? 알겠어요? 자, 그럼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절대값 어떤 x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a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은 답을 어떻게 내요? 라고 하시면 자 x라는 숫자가 요것만 책에 써 있어 지금 요 위에 게 안 써 있단 말이야. x라는 숫자의 범위가 자 3이 그냥 a로 바뀐 거야.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부등호 표시하고 여기에다가 a를 쓰고 3을 썼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3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지.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럼 얘도 똑같겠죠.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여기에도 등호가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원칙은 수직선으로 판단하는데 매번 이걸 하기가 번잡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정리 잘 해놔.
절대값이 제일 어려워요. 벌써 이 단원에서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거는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절대값이, 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칸수가 이번에는 3보다 커야 돼. 3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을 일단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네. 원점이 있고, 자, 3이었던 게 아까 플러스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가 정확하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칸수가 3개였죠? 3칸이었죠? 근데 이번에 그 3칸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양의 방향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이 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칸수가 3칸보다 멀리 있는 애들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만 생각하면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모든 숫자가 3보다 큰 애들이야. 뭔지는 모르겠으나 3보다 큰 애들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보다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3보다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야.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쪽에 있는 애들이죠. 왼쪽이니까 더 작은 애들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들이야. 그럼 답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랑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되는 거니까 요거 따라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들이고 얘는 A가 3보다 큰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여기에다가 또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답을 두 가지로 써줘야 돼요. 작을 때, 클 때. 두 가지로 써줘야 돼요. 자, 그럼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마찬가지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겠네. 절대값 어떤 숫자가 뭔지 모르겠으나 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을 어떻게 쓰면 되는 거니? 자, 위에 거 보면서 한번 비교해보자. 자, 이 숫자를 찾고 X를 찾고 싶은데 자, 여기 봐봐. 3보다 작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 작다잖아. 마이너스 보고 붙였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또는 자, 얘는 어떻게 됐어? 기존에 있던 숫자보다 크다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숫자인 A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럼 얘도 분모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분모를 붙여주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만 표면적으로만 쓰면 너무 헷갈리지. 그래서 말로 외우는 것도 알려줄까? 선생님이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A랑 A는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여기서 마이너스 A랑 A가 그냥 나오지. 공통점은 뭐냐면 원래 있던 숫자에 마이너스 부호랑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와 플러스 부호가 그대로 다 나오는데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부동어야. 이건지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되게 유치하게 알려줬다. 자, 이게 없었다고 생각해봐봐. 이거 부동어 기호 있죠. 이게 한글 숫자 중 한글 그 자음 중에 뭐랑 제일 유사하게 되느냐? 이게 뭐야? 이 기호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시옷, 이응, 이런 것 중에 이응? 니은? 시옷 제일 시옷이지. 시옷이랑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쓰면 시옷이잖아. 너무 억지지 사실. 억지인데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어. 그래서 얘들아 이게 시옷하고 비슷하지 않니? 그래서 부동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시옷이라고 생각하고 사이값이라고 외워.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사이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 중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A가 더 크죠. A가 더 큰데 사이값이라는 얘기는 작은 숫자랑 큰 숫자 사이에 낑겨 있다라고 외우라고 시키더라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작은 숫자, 큰 숫자 사이에 있다.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니까 작은 숫자와 큰 숫자 사이에 낑겨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니네들도 되게 유치하지만 부동어 만약에 헷갈리잖아? 그럼 그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부동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시옷이면 사이값. 작은 애와 큰 애 사이값.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너무 헷갈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외워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부동어는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두 개밖에 없지 않니? 그럼 이게 시옷이라고 했으니 남아있는 이 방향이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작은 애고
플러스 a가 큰 값이잖아. 그러면 시옷 모양이 아닌 부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뭐라고 했어? 작은 값보다는 이거 되게 유치한데 그냥 그대로 쓰면은 작은 값보다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가 더 어때요? 작다라고 했죠? 그럼 작은 값보다는 작고 얘는 큰 값이잖아. 큰 값보다는 x가 더 어때? 크죠? 그래서 크다라고 했어. 얘도 말로 쓰면 어떻게 돼? 사이값이라고 했지만 얘는 작은 값과 큰 값 사이 이렇게 놓는 거야. 알겠어요? 되게 유치한지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봐봐. 공부할 때. 알겠죠? 이것만 완벽하게 해놔도 문제 풀 때 되게 좋아요. 알겠지? 자, 애들이 뭐 헷갈려 한다고? 부등호 방향 헷갈려 한다고. 알겠죠? 두 개밖에 없지만 한 끗 차이로 틀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한 두 문제만 풀고 끝내자. 자, 필기 얼른 다 하세요, 이거. 자, 숙제는 9번까지만 합시다. 절대값은 다음 시간에 하죠. 거기 31페이지 9번까지 해오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초점에서 목표 친구 오답부터 해오는 거 알죠? 그리고 유진이는 내일 링크 보내주면 꼭 보고 정리해 오시고요. 알겠죠? 유진아, 왜 이렇게 넉다운이 되세요, 갑자기? 힘들어? 졸려요. 자, 그 다음에 동현이는 다 못 고쳤죠? 남아서 좀 하고 가야겠지? 뒤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학원이요? 학원이 있다고? 네. 저번에는 없었잖아. 아, 오늘만 있어요? 금요일마다 가요. 아, 무슨 학원인데? 미술이요. 아, 그래? 그러면 일단 주말 동안에 좀 해오고 월요일날 있어 갖고 와.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알았지? 오늘은 가. 오케이. 자, 앞에 그 있는 거, 2번을 그냥 합시다. 2번. 자, 2번 보세요. 자, 개념 문제야. 정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1번.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자, 아까 정수 범위에 자연수하고 0하고 음의 정수 이렇게 있었죠? 그 말은 자연수는 정수 범위에 무조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구나. 1번은 맞아요. 2번.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눠진다. 뭐가 빠졌죠? 0이 빠졌죠. 옆에다가 0 플러스 0까지 써주셔야지. 2번 틀렸죠? 3번.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연수하고 음의 정수가 있고 그 누구도 아닌 0까지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럼 0이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야. 0은 그냥 0 자기 자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말은 맞는 표현이에요. 양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고. 자, 일단 답은 1, 3번이고. 자, 4번. 가장 작은 정수는 0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0보다 작은 애 있냐? 음수들 있잖아. 음수들이 0보다 더 작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작은 정수는 0보다 작은 정수는 일단 있는데 정확하게 마이너스 음의 정수, 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애는 표현할 수가 없지. 무한대로 이게 화살표가 무한대로 쭉쭉쭉쭉 계속 가는 거잖아. 그 말은 정확하게 쓰면은 가장 작은 정수는 있긴 하지만 표현할 수 없다가 맞는 거야. 알겠죠? 있긴 하지만 표현할 수 없다가 맞아요. 맞는 말이야. 알겠지? 표현할 수 없다라고 쓰시면 돼. 자, 5번.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존재한다. 맞을까 틀릴까? 일단 답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지. 왜 틀렸을까요? 정수 사이라고 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3하고 7 사이의 정수가 무수히 많니? 라고 하면은 4, 5, 6 딱 3개 있잖아. 얘는 무수히 많은 게 아니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자, 그래서 답이 1, 3번이고요. 자, 8번하고 끝냅시다. 자, 절대값이 아까 내가 개념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까지만 하자. 자, 마이너스 4를 나타내는 점을 A라고 하고요. 2를 나타내는 점을 B라고 하자. 절대값이 아니구나. 잘 봐. 그럼 마이너스 하면은 0에서 하나, 둘, 셋, 넷. 얘가 마이너스야. 얘가 0이에요. 그 다음에 2를 나타내는 점 하나, 둘, 2.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럼 얘가 A이고 얘가 B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A점하고 B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요. 그럼 거리면 절대값 같잖아. 근데 절대값은 항상 기준이 0이 기준이야. 근데 얘는 0이 여기 있어. 그럼 얘랑 얘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거리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얘네가 지금 몇 칸 떨어져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 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정확하게 가운데 점이 3칸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이 가운데 점이에요. 그쵸?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이 중점이 뭐를 뜻하냐면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4랑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져 있지. 2하고도 3칸 떨어져 있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한 A, B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C에다가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점 A와 점 B의 중점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중점이 무조건 A점, B점, 양 끝점하고 거리가 무조건 똑같게 돼 있어요. 야, 그럼 그거까지만 생각해볼까? 이거는 내가 지금 수직선 그래서 칸을 일일이 셌잖아. 그럼 안 세고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숫자의 가운데 값이지 이거는 중점이라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누면 돼. 이거 책에 써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계산하기가 좀 곤란한 게 음수랑 더하는 건 뒷단원 내용이라서 아직은 좀 곤란한데 알 참고만 하고 계셔. 그래서 두 개를 나누면 돼요. 더해가지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지 이거? 그래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중점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뭐라고요? 두 숫자의 중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게 중점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앞에 써있어요 이거. 여기 써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개념에 여기 써있어요. 개념 첫 페이지. 참고하세요 그거.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지 말고 저거 꺼내야 돼. 가방만 싸봐.